안녕하세요. 사커라띠오입니다. 분석에 앞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핸드메이드 토트넘 차량용 방향제로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저도 처음에 받아봤을 때 강렬하지 않고 은은한 비누향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였습니다. 저도 사용해보고 만족스러워서 지인분들께 선물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구독자분들께서도 구매해보시고 운전하실 때 좋은 향기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유튜브라고 언급해주시면 작은 사은품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상품 링크는 댓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이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1번 경기인 엘체와 에이바르의 경기입니다. 큰 차이 없는 19위와 17위의 경기로 원정 성적이 조금 우세한 에이바르가 정배를 받았네요. 양팀 모두 최근 승리가 없으며 상대 전적 또한 에이바르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간 열세인 상황에서 역습 위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엘체의 역습 시 홈 무승부 확률은 50%로 꽤나 무승부가 많은 모습입니다. 선수 정보를 보시면 엘체는 핵심 미드필더 피데 선수가 여전히 결장하며 에이바르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는 상황이네요. 다른 때보다 에이바르의 승리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로 무기력한 두 팀이기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메넨과 마인츠의 경기입니다. 여러모로 홈팀이 모든 면에서 앞서는 상황이지만 최근 성적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네요. 마인츠의 폼이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 나아진 듯 보입니다.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메넨은 다른 때보다 홈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홈에서 점유시 승률이 33%밖에 되지 않으며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한편 마인츠는 패배와 무승부 모두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 밸런스를 봐도 서로의 강점이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다득점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으며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장 정보를 보시면 양팀 모두 중앙 미드필더 쪽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무승부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경기이지만 지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마인츠가 이번 경기까지 승점을 가져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3번 경기인 프라이부르크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8위와 9위의 경기로 전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이지만 상대 전적만큼은 프라이부르크가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술적으로 보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라이부르크의 볼 점유시 홈 승률은 40%로 무승부 확률과 같으며 우니온의 역습시 원정 승률 또한 무승부 확률이 절반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한편 측면 밸런스를 보면 프라이부르크의 강점인 왼쪽 측면이 우니온의 약한 부분인 오른쪽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선수 정보를 보시면 프라이부르크는 주전 센터백 슬로터백이 기존 부상자에 더해졌으며 우니온은 오른쪽 윙어 베커와 골키퍼 루테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결장 선수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네요. 정리해보면 상대 전적에서 매우 앞서는 홈팀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잘 지지 않는 우니온의 팀 컬러를 고려하면 무승부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4번 경기인 프랑크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강한 두 팀이 만났네요. 물론 전력은 뮌헨이 앞서지만 최근 전적만 놓고 보면 같은 성적인 5승 1무로 홈팀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역습 위주로 나설 프랑크푸르트는 패배가 없지만 무승부 확률이 75%로 매우 높은 모습입니다. 한편 뮌헨은 볼 점유시 원정 승률이 70%가 넘으며 역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선수 정보를 보시면 프랑크푸르트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가 결장하며 뮌헨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전 화면에서 볼 수 있었던 뮌헨의 약점이 오른쪽 수비였기 때문에 파바르의 결장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휴식이 또한 홈팀이 더 여유있게 가져갔으며 최근 클럽 월드컵을 병행하였고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둔 미넨이 여러모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여러모로 원정팀의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로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홈팀의 승리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5번 경기인 쾰른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순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쾰른의 홈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네요. 한편 원정팀의 최근 부진 덕에 홈팀의 최근 전적이 조금 더 좋지만 상대 전적은 원정팀 슈투트가르트가 4승 2무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로 공을 점유할 슈투트가르트와 역습 위주의 쾰른 모두 패배 확률이 가장 높아 어느 팀의 우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선수 정보를 보시면 쾰른은 주전 센터백이 결장하며 슈투트가르트는 주전 공격수가 경기에 나설 수 없겠습니다. 쾰른의 약점이 중앙 수비이기 때문에 보르나우의 결장이 아무래도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여러모로 원정팀의 승리가 좋아 보이는 경기로 단통 원정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경기는 6번 경기인 발렌시아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순위는 원정팀이 더 높지만 그 외의 기록들은 홈팀 발렌시아가 의외로 더 우세한 모습이네요. 전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로 공을 점유할 셀타는 원정에서 무승부 비율이 매우 높으며 발렌시아는 홈에서 역습 전술 사용 시 모든 확률이 같은 모습이네요. 한편 측면 밸런스 측을 보시면 셀타의 강점인 오른쪽 측면이 발렌시아의 약점인 왼쪽 측면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결장 정보를 보시면 원정팀 셀타의 오른쪽 공격을 주로 담당하는 아스파스와 멘데스가 모두 경기에 나서지 못하며 그 후보 자원인 엠레모르 또한 이탈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 또한 디아카비의 결장이 매우 아쉽겠네요.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셀타이지만 아스파스의 영향력이 매우 큰 팀이기에 이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홈팀의 승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바야돌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이번 승부패 대상 경기 중 가장 전력 차이가 큰 두 팀의 대결이네요. 모든 기록면에서 원정팀이 확실히 앞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술적으로 들여다보면 바야돌리드의 역습 시 홈 패배 확률이 50% 미만으로 크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네요. 한편 레알의 점유 시 원정 승률도 50%를 조금 넘기며 생각보다 낮은 모습입니다. 또한 측면 밸런스 측을 보시면 바야돌리드의 왼쪽 공격에 레알의 약점인 오른쪽 수비가 공략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장 정보를 보시면 바야돌리드의 왼쪽 윙어 플라노가 결장하며 강점이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레알 또한 수비 쪽에 결장 선수가 많아 타격이 꽤나 클 것으로 보이네요. 여러모로 이변 없이 원정팀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로 챔피언스리그 데뷔로 인한 로테이션이 과하지 않기를 바라야겠네요. 나머지 7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리그의 예측과 추천 경기 정보는 사커라티오 웹사이트 혹은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참고해주세요.